지난 5월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한다며 주한미군과 외국인들이 부산 해운대를 점령했죠. 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춤을 추거나 시민을 향해 폭죽을 터뜨리며 난동을 피워 화제가 되었습니다.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며 더 큰 난동을 예상했으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5월 31일 부산경찰청과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부터 30일 새벽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과 군함로 일대에서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춤을 추거나 폭죽을 터뜨린다는 112 신고 전화가 38건이나 접수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유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9일 오후 11시 40분쯤 촬영돼 공유된 이 영상에는 무리를 지은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스크만 한 채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외국인들과 주한미군의 대환장 파티 덕분에 해수욕장에서 금지된 폭죽도 터뜨려 한밤 주민들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며 대한민국의 안보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온 미국 군인들입니다만 수십 년간 해운대 난동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며 한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불만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지난 5월 시민들의 신고에 달려간 경찰은 계도와 순찰을 강화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라 손쓸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모인 인원만 1만 2천여 명으로 국내에 있던 주한미군의 절반이 해운대에 모여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이 같은 해운대 난동은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매년 7월 4일이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부산 해운대에서는 주한미군의 어마어마한 난동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작년 7월 4일도 예외가 아니었죠. 노마스크인 주한미군이 거리를 활보하며 술에 취해 폭죽을 터뜨리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해운대 도로 여기저기서 폭죽이 터졌고 술에 취한 외국인의 행패가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술에 취한 외국인이 부산 시민을 향해서도 폭죽을 터뜨리고 미군들이 한국인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죠. 때문에 시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며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이 같은 사태가 계속되자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주한미군에 항의했습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지난달 29일과 30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공문을 주한미군 사령부에 발송했다고 밝혔죠. 큰 난동이 있을 것 같았던 지난 7월 4일 걱정과 달리 단 한 명도 난동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미국 군인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으며 해변에는 적막감까지 돌았던 것이죠. 이러한 주한미군의 일탈들이 순식간에 고쳐지면서 그 진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작년 7월 독립기념일에 난리가 났던 해변에는 미국의 헌병대가 배치되어 삼엄한 감시가 이뤄졌습니다. 게다가 이 헌병대를 이끈 것은 크리스 브루키 대령으로 부사령이 직접 나서서 지휘를 함으로써 미군 관련 감시가 삼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점은 미군이 주한미군 중에 허가를 받은 미군들만 해운대에 오도록 허가제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주한미군들은 이 허가제 때문에 상당수가 해운대 방문을 꺼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대에서 허가를 받아야 보내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가지 말아라는 뜻이죠. 미군이 몸을 사린 또 한 가지 이유는 지난 6월 메모리얼 데이에 한국인에게 폭죽을 쏜 미군에 대해서 비명예제대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군에게 치명적인 이력으로 남는데요. 미군의 전역은 명예전역, 일반 전역, 비명예 전역, 불량품행 전역, 불명예 전역 등으로 나뉩니다. 불량품의 전역과 불명예 전역과 달리 비명예 전역은 징계 처분되지는 않으나 본국에서도 군생활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개인 기록에 기록돼 향후 다른 취업에도 장애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폭력 사태까지 있었으나 별 반응 없던 미군이 부사령이 직접 나서고 출입을 막고 처벌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군이 이처럼 크게 태도가 바뀐 이유는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의 위상이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짐에 있습니다. 특히 미군은 한국과 일본에서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80도 태도를 바꾼 미군이 일본에서는 막무가내로 행동한다며 분통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바이든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최고 혈맹으로 치켜세우며 동맹을 강화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었죠. 그 이유는 미국과 거래할 수 있는 반도체 2차전지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확보한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이죠. 한국의 국격이 미국에서만 높아진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급상승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최근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의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됐죠. 이는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은 역사상 한국이 처음입니다. 그간 한국은 아시아, 아프리카가 속해 있는 그룹 A에 속해 있었죠. 이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속한 그룹 B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선정되는 것에 일본은 반대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유엔 회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선진국으로 찬성했는데 일본만 혼자 반대한다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옹졸한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 것이죠. 일본은 그 대신 한강의 기적은 일본 덕분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하고 있죠. 일본 한류 매체인 와우코리아는 지난 3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UN 무역개발회의가 56년 만에 한국 위상 변경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를 접한 일본 누리꾼들은 세계 최빈국에서 벌써 선진국, 곧 일본을 추월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상당수 누리꾼들은 비난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약 25년에 걸쳐 일본의 자금 및 기술 원조를 이용해 이룬 것이다. 선진국 진입은 일본 덕분. 선진국이면 자신들의 오염된 물은 입 다물고 처리수를 떠드는 기이적인 행동 하지 말라 등의 막말도 나왔습니다. 한국은 UN 무역개발회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장 국력이 강한 국가에 선정된 10개국에서도 한국이 포함되었는데 정치, 경제, 군사, 과학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에 89점으로 9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상위 10개국에 포함된 것입니다. 일본은 7순위로 이제 한국이 2단계만 올라가 역전한 날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일본은 코로나와 도쿄올림픽 유치, 빈번한 자연재해로 큰 타격을 입고 경제가 기울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경제력은 계속 상승하고 있죠. 특히 일본 정치계에서는 한국의 방위비가 일본을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한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추월할 수 있다는 강한 경계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와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달라진 것을 느낀 것이죠. 따라서 일본은 한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G7 입성을 막고 수출 규제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죠. 한국은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1월부터 3월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0.4% 높은 수준인 470.8조 원까지 회복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전망은 강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전망에 관해서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 전망이 중요한데요. 2021년 5월의 경제 전망에서 예측한 2021년 경제 성장률은 4.0%입니다. 2021년 2월 경제 전망에서는 2021년의 경제 성장률이 3.0%로 예측되었기에 그 사이 무려 1.0% 예상치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전 2020년 11월, 2020년 8월, 2020년 5월에서의 2021년 경제 성장률의 예상치는 각각 3.0%, 2.8%, 3.1%로서 3개월 만에 이 정도로 갑작스레 경제 성장률의 예상치가 수정된 적은 없었죠. 2021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2021년 경제 성장률의 예상치가 1.0%나 상향 수정된 이유로는 먼저 민간 소비의 증가율이 예상치가 2.0%에서 2.5%로 높아졌습니다. 2020년에 GDP에서 민간 소비의 비율이 46.2%였기에 민간 소비의 기여도는 0.23%가 되었는데요. 즉 경제 성장률의 예상치를 0.23% 상승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민간 소비의 증가율이 상향 수정된 이유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의 우려가 적어진 것과 함께 가계소득의 부진도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2월의 전망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추세의 심각과 가계소득의 부진 등으로 인해 민간 소비의 회복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이것이 5월의 전망에서는 가계심리가 회복해서 소득의 부진이 완화되어 민간 소비의 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죠. 한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진행되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더불어 경기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소득이 안정되어진 것도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중심의 IT 기업에 대한 설비 투자는 완성됐지만 비IT 기업의 설비 투자는 시설 유지를 위한 투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5월의 전망에서는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이 기대되며 비IT 기업도 IT 기업과 같이 설비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 같은 IT 관련뿐만 아니라 이것이 산업 전체로 확대됨으로 인해 설비 투자는 더욱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이토 문화대학 교수인 타카야스 유이치 교수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기사를 썼는데요. 기사를 본 일본의 실제 댓글입니다.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할까? 대선 때부터 왜곡 과정된 수치라고 생각되네요. 일본은 한동안 고전하겠지만 한국이 급격히 성장할 것 같진 않아요. G7에서의 사전 조작과 같이 자국의 취향에 맞게 정보 조작을 하는 나라이니까 유언 실행으로 빨리 올림픽 보이콧하세요. 매스컴이 호의적으로 억지로 화제를 만들고 있어 전권과 같은 죄야. 국민에게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홍콩 시민과 비교하면 정말 수준 낮은 민족이야. 쇠뇌 수준이 북한과 같네요. 혹시 주식 하시나요? 앞으로 상승할 한국의 위상처럼 상승할 종목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